이 CSIS 보고서에는 이 중국군이 이 대만 침공 시에 이 먼저 괌과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 미사일 세례를 퍼부을 것이다. 네. 뭐 이거는 당연한 전술인데요.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의 최초 공격에서 미 공군은 평균 200대 안팎의 전투기를 잃을 것이고 네. 공중전에서 격추된 건 거의 없고 네. 90%가 이륙도 못하고 땅에서 파괴된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미 데이터가 10년 전에 일본과 미국에서 나왔어요. 같이 공동 연구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먼저 그 당시에 10년 전에 자기네 이제 항공자위대 네. 일본 항공자위대 특징이 우리처럼 그 엄체호 강화 쉘터가 부족해요. 강화 쉘터. 그러니까 미사일에 맞아도 일단 지붕만 파괴된다든지, 왜냐면 걸프전 때 보시면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 탄두가 다 종류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 또 탄도탄이 옆에 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살아남는 전투기도 있어요. 그 엄체호에 넣어가지고 보존되는. 네. 네.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던 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미자와 기지에 F-16이라든지 가다나 기지에 일부 또 엄체호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근데 주로 이 중국군은 활주로를 파괴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활주로를. 활주로를 일단 못 쓰게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최근이죠. 뭐 3, 4년 전이죠. 미국이 생각한 게 자 보십시오. 주일 미군에 우선 배치한 게 뭡니까? 항공 전력이 교체한 게 F-35A 공군용이 아니라 네. 수지 이착륙. F-35B. B. 예. 미 해병대. 그것도 미 해군도 아닌. 그리고 그것도 이하쿠니 한 개 대대가 아닌 두 개 대대 갑자기 예, 파견을 급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그게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사세보 쪽에 이제 그 아메리카급이 있고 그 근처에 이하쿠니 기지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히로시마 쪽이니까 그거를 이제 다 묶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작전 다행히 운 좋아서 진주만처럼 뭐 그 해당되는 아메리카급이 나가서 이제 뭐 훈련 중이다. 근해에서 일본 근해에서. 네. 그럴 때는 생존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성을 동원해서 찾아서 파괴를 시킬 수 있는데 확률이 낮아요. 아직은 확률이 낮죠.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전쟁 자기가 개전하는 것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상전은 또 틀린 거예요 이게. 이건 해상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기지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를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먼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 미 본토 미국이 국방성이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의 주일 미공군하고 주한 미공군의 전투기를 왜 개편을 안 하지? 그 지금 F-16 전투기가 주력인데 네. 이게 벌써 40년이 넘어요. 이 주둔에서 운영한 지가 주력 전투기로. 네. 그리고 하다못해 그 흔히 얘기하는 F-16 V A사 라이더 장착한 또 개량용도 배치를 안 해 아직은.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초전에는 항상 파괴되니까 그렇게 공격받아 파괴되니까 손실 부위로 미리 생각하는구나. 구형 전투기를 깔아놓고 그리고 증원 전력은 알래스카의 스텔스 전투기 F-22 그다음에 아일슨 기지의 F-35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하와이 가보셨죠? 놀러 가보셨죠? 히캄 기지에 뭐가 있습니까? 랩터. 그러니까 증원 전력은 스텔스 전투기로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기서 몇 대씩 띄워가지고 이 임시 파견, 가다나 기지나 하다못해 가다나에서 다시 군산 기지 잠깐 왔다 갔지만 하루. 네.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초전에 이 전투기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파괴될 걸 감안해서 최신 전투기를 안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CSIS 보고서에는 이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군의 공격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뭐 이제 제 자료의 출처는 일본 쪽인데 연구를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은 네네. 우리보다 더 많이 보니까 반대로 중국 본토를 공격을 하는데 그 소위 우리가 남북한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그 발진 기지 그다음에 뭐 사격하는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대 거길 찾아서 때리는데 그 들어가는 주전력이 스텔스 폭격기, 그 다음에 랩터,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F-35가 주력입니다. 스텔스 전력을 들여보내고 그 보조 옆에 붙이는 게 글라울러 전자전기. 그것이 동원돼서 중국군의 항공기지, 해군기지를 이 중국 연안에 배치된 거를 이미 다 점으로 다 표시를 해놓고 다 역시 반대로 그게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먼저 또 때리는 아니면은 그 대응해서 때리는 그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있는 전력이 바로 바로 이제 바다를 건너온다든지 스텔스 네네. 폭격기가.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최근에 우리가 12월 2일인가 발표했죠. 미국 그 현지 시간으로. B-21 레이더. 예,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본토에서 대량 배치됐을 때 지금 보니까 실전 배치, 초도 실전 배치를 2026년이나 7년 좀 빠르면은 그러면 그때가 또 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PD님은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26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대만 외교부장이 27년. 27년이라고 또 발표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27년이 그 시점이. 그래서 그 시점에는 어떤 최소한의 B21 네. 이 또 이제 배치가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비드 스텔스 폭격기가 말 그대로 20대 미만이에요. 뭐 한 대 뭐 고장 나고 해가지고 19대. 그것도 네. 뭐 실제 또 전쟁 나서 동원하려면 뭐 15대 이하가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시점에 26년, 27년 가서는 B21이 좀 더 늘어나죠. 생산 배치되니까 스텔스 폭격기가 가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F-35A, B, C가 더 늘어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거기 기지를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게 스텔스로. 그래서 반격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뭐 4세대, 4.5세대 전투기는 파괴될 거를 이제 감안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래서 현재까지 주한 미공군의 전력이 뭐 개편된다, 언제쯤 교체할 거다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빨라야 2030년대라고 그래요. 네. 예, 그게 뉴스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 아니 이 F-16이 언제 전투기인데 그것도 개량되지 않은 버전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인접한 군산 오산이 바로 중국을 향해 있는 지역인데 꼭 북한만이 아닌데 서해안 쪽이 네. 왜 오랜 기간 이게 배치돼 있나? 다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었죠.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알려지지 않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배경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이 바이든이 굉장히 친밀해지고 있어요. 네. 이걸 봤을 때 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동맹은 역시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했듯이 일단은 미국의 어떤 몸빵, 네. 이 선봉장으로 일본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즈모 가가 지금 개조 거의 좀 한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사진이 공개됐어요. 마치 아메리카급처럼 그 함수 갑판이 딱 사각형으로 지금 바뀐 거. 최근에 전 사진 봤어요. 그 개조가 빠른 거 지금. 그리고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에 초도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그래요? 벌써 그 관련돼서 승무원을 양성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보낼게요? 그 승무원들 양성 초기 교관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미국에 가 있을 것 같죠. 이태리. 네, 이태리가 F-35B 운영국입니다. 네.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그 절차, 이태리 그 지금 F-35B의 그 조종사 양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이태리제 M34의 훈련기를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왜냐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훈련기 교체 시기가 왔거든. 그래서 기사가 몇 번 났는데 네네.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TOC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외교 분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배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사에서 대신 생산해서 들어오는 TOC 자체도 배제. 그리고 M346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한반도가 이 유사시에 일본 내 미군 기지 같은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 뭐 보급 기지, 뭐 제주 해군 기지나 뭐 평택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일본의 기지들이 이 중국 공습을 받는데도 자위대가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미국은 크게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은 이 동맹 관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그걸 떠나서 네네. 일본과 미국 동맹 관계가 그 이후에 어쨌든 전쟁을 일본이 도와주지 않고서라도 미국은 그만한 전력이 본토에 또 있기 때문에 본토를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그러면은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대서양 전력도 일부 동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또 있으니까 나토 지역에 뭐 영국, 프랑스 다 핵무기 국가도 있고 아무리 지금 뭐 비실비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정도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수행하면서 많이 약해졌거든 전력이. 네네. 그 상태에서 미 본토 전력이 상당히 동원돼서 어렵게 이길 거예요. 어렵게. 그러니까 칠함대는 다 소멸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하와이 중심의 뭐 미 태평양 함대도 뭐 어떤 지휘부 들어오고 뭐 상당히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 전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동맹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렵게 이제 이 급한 불을 끈 상태에서 이 일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이제 모든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모든 걸 끊겠죠. 아니 뭐 고사시킬 걸요? 아, 고사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기사 나온 게 좀 네네.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아니 결말이 뭐 자기 스스로 뭐 해석을 넣은 것 같아. 이렇게 일본하고 일본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일본하고 저렇게 좀 일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암시라는. 아. 예. 저는 중간 입장에서 보면은 기사의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거는. 예, 어쨌든 뭐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 기사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중국 대만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한국은 이 중국의 보복이나 이 미군 전력 분산을 노린 이 북의 대남 도발을 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미국을 돕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2000년대부터 이렇게 우리 전력 그 발전을 보시면은 미국이 하나씩 뭐 하라고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뭐 전투기, 함정, 뭐 이지스함도 그렇고 스텔스 전투기도 먼저 갖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공중급유 꼭 가져라, 뭐 그다음에 공중 조기고 뭐 통제기도 그렇고 네네. 전에 전례 없는 전력들이 들어와요 지금. 뭐 감시, 뭐 정찰 위성도 그렇고. 네네. 그게 이제 서로 뭐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어떤 뒤에서 협의하는 게 많죠. 이런 걸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전쟁을 일으켜라가 아니라 내가 유사시에 동북아에서 저 중국하고 붙을 수 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네가 알아서 한반도는 지켜라. 네가 전력을 빨리 갖춰라. 내가 못 도와줄 수도 있다. 상징적으로 주한 미군 기지만 있고 유사시에 이 동북아 전쟁에 대만 양안사태 전쟁이라면은 주한미군의 F-16 파괴가 안 된 상태, F-16과 A-10, 그다음에 U2기, 군산의 F-16.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력들을 일단 급히 일본으로 보내요. 주일미군 기지로. 네. 그리고 그 부대 소속 다 교체. OS라고 써 있으면 OS 다 지워버리고 배속을 달리하는 거죠. 일단 그 마크부터 지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속을 그쪽으로 다 돌리죠. 5공군으로. 7공군에서 5공군 배속을 바꾸면 되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오산기지에 전투기, 미군 전투기 없고 정찰기 없고 군산에도 전투기 없고 텅 빈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걸 뭐 때려봤자 뭐해? 그냥 활주로인데. 그리고 아마 그 한미 간에 이게 서로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유사시에 여기에 남겨두지 말고 다 저쪽으로 보내라. 주일미군 쪽으로. 아니면 오키나와 쪽으로 다 보내라. 우린 이게 휩쓸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네네. 나는 그렇게 협의를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중국이 한국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쏘진 않겠네요. 아니 다 일단 텅 비었는데. 그리고 이제 평택에 캠프원풀에 뭐 지상군이 좀 있는 거 그것도 가다나 저쪽 오키나와 쪽으로 뺄 거예요. 오키나와 쪽으로 일단은 거기에 뭐 기지가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뭐 저 멀리 광안까지 갈 필요 없이 그리고 일본 그 본토에 그 미군 훈련하는 캠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주한미군 훈련장보다 더 많아요. 상당히 뭐 한 3배, 4배까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다 분산 배치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그 기사에서 또 이제 뭐 짚은 게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냥 뭐 피난처만 되겠죠. 일본 열도가. 근데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전력을 그렇게 이제 보내는 절로 빼라. 여기 남겨두지 말라.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중국의 미사일 시대, 그래서 그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은 뭐 탄도미사일이 없습니까? 뭐 순항미사일이 없습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그 미사일들을 사용할까요? 미국의 전력 중에서 미사일 계통 중에서 강점이 있는 거는 역시 순항 미사일 쪽이죠. 그렇죠. 예, 탄도 미사일은 이제 어떤 그 탈냉전 이후에 뭐 단거리도 없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제일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칠함대에 나와 있는 그런 전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순항 미사일 쏘는 함정이나 잠수함이 그 삼함대 이제 그 소위 오하이오급 SSGN 네네. 두 척. 그리고 주말 특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 주말 특급이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은 이게 격침해서 될 게 아닌 게 삼함대 저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삼함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그건 본토잖아. 네네. 그리고 또 이 태평양 사령부가 또 하와이에 있고 하와이도 저기잖아요. 본토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네. 괌만 좀 다른 성격이 약간 다르죠. 뭐 괌 0이라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약간의 성격 차이 있고 오키나와는 또 일본 영토고.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를 구분해서 때리는 고민이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일 손쉬운 거는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배제를 하고 대만만 집중적으로 때리면 승산이 있는데 그게 될까? 그런데 이 대만은 지금 이 보고서에서 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그냥 대만은 초토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만 해군 있죠. 네네. 해군이 이제 뭐 구축함 포함해서 호위함 다 합해서 24척인데 네. 얘는 유명무실해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하나. 예, 왜냐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들겨 맞지 않아도 가동되는 거죠. 즉각 출동해야 되는 거.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현장 가서 훈련할 때 보니까 미사일 발사도 안 되고 뭐 사격도 잘 안 되고 고장도 잘 나고 너무 구형해.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대만 해군은 초기에 다 경멸 될 것이다. 중국 해군이 경멸할 것이다. 손쉽게. 손쉽게. 예. 그런데 이제 연도를 봅시다. 연도를 보면은 2026년 우리 PD님은 2026년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CSIS 그 보고서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외교부장 대만의 외교부장이 얘기한 거는 27년 여전히 27년 얘기하고. 그러면 27년도면은 이제 대만 해군이 새로운 전력이라고 하면은 잠수함 8척 지금 만들고 있는. 네. 그거는 이제 사전에 때리지 않으면은 이제 수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잠수함들은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또 잠수함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잠수함을 또 이제 경멸하기 위해서 격침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찾아 나서겠죠. 나머지 8척. 그러니까 네네. 사전에 간첩들의 이제 스파이들 활동이 중요한 거죠. 뭐 일본 주일미군 기지나 대만에 흔하게 이제 그 군항들을 접근하기 쉬워요. 아주 쉬워. 그래서 들어와 있냐 나가 있냐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도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의 전력들이 다 이렇게 있을 때, 특히 잠수함도 그 시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척, 8척이 이제 교체해서 나가니까 네네. 최소한 절반, 4척이 뭐 정박해 있을 때, 그걸 집중 타격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걸 굳이 처음부터 뭐 돌아다니는 걸 쫓아,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들이 중국군이 완벽하게 다 때려부시고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2부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네. 제가 이거 다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부에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